6.25 때 생명을 걸고 전장에서 전사한 그 유족들이 보상금 5천원, 3만원을, 38,000원, 38만원, 380만원을 받았다는 이런 뉴스. 우리 LA 한국일보 조인수 편집국장 문소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러운 사령들, 서럽다 못해 눈물까지 나지 않는 이 서러운 사령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전장에 나간 우리 그 당시 국군 그 전산 그대의 유족에게 6만 달러도 아닌 10만 달러도 아닌 5천원 5불입니까? 30불, 40불, 100불, 300불을 전달한 대한민국 보훈처, 국방부 산하기관들의 태도를 볼 때 웃음이 납니다.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시대는 북한 인민무력부장 김명춘, 김적식 새 관할 북한군 사무단장 이런 사진들을 벽에 그려놨습니다. 네, 명지발도 국방장관도 옛날에 그분이 집무실에 북한 전쟁 사진을 그려놨다고 했죠. 네, 우리 이명박 대통령. 이러한 정부 강요들의 책상이나 벽에는 어떤 사진들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김영민 같은 국방부 장관이 10사람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힘 있는 지도부, 힘 있는 파워가 있는 지도부 박근혜가 나서라. 지금 서울 한나라에서는 불이 났습니다. 대타 다음 대선 주자가 누구냐? 박근혜가 아니냐? 믿어봅시다. 힘을 내라. 힘을 북돋아 주자. 이렇게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과연 다음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으나 그놈의 전자 개표기 김대중, 박지원, 노무현이 합작한 그 전자 투개표기가 또다시 장난을 칠 경우, 해킹을 할 경우, 양성된 해커들이 장난을 칠 경우 다시 한번 대통령 당선은 물건을 갈 수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낙마했던 그 당시 스토리, 전산 투개표기 조작한 죽어도 우리는 죽어도 박근혜만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런 원칙을 앞세우고 강요했던 전산 투개표기 조작, 그것이 내년 12월 19일날도 해당될 것인지 적용될 것인지 우리는 두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서울 코리아 뉴스를 끝내고 우리 녹화 뉴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녹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테이프 하나가 끝났습니다. 1시간짜리. 자, 이기 우리 코리아타운 중앙일보 뒤에서 휴대폰 비즈니스를 하는 이기 모빌 컴퍼니 J-초이가 아까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뛰고 있습니다. 미국 공부한 젊은이들이 중요 사회를 치고 들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 로컬 타운에서 비즈니스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래 장수하겠다면, 오래 살겠다면 이렇게 앉아있지 말고 서서 걸어다니라. 통신 대기자처럼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다녀야만이 장수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암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네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주 많이 걸어다니면은 자궁암, 유방암, 대장암을 좀 막을 수 있다. 네, 그런 뉴스가 USA 투데이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앉아있지 마라. 통신문 기자처럼 그러다니 뛰어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라. 그런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집안에서 안 먹지 마시고 외표반에서는 가끔 싸구려 강릉도 좀 떠나자. 그래서 우리 LA 노인에 한회관 사칭에 있죠. 네, 노인의 회장 고진상 그 총무 여러분들이 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관광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11월 8일날 며칠 있으면 8일이죠. 모르니까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합니다. 한회관 앞에서 가는 코스는 테크파크 소금온천 61인선 초대형 리무진 버스로 모신다고 합니다.
네,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 관광하고 신비의 약물, 소금 온천, 죽음의 계곡, 국립공원도 관광하는 2박 3일 코스. 네, 우리 교민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LA 노인회로 연락해서 네, 탑승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날 화요일 날 아침 7시 4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게시판에 늘 수고한다는 우리 통일신문 기자에게 이후에 편지를 보내준 독자들 사랑합니다. 통일신문 KBP 백이사님 오늘 기쁨은 어떻게 하셨는지 하셨는지요? 소중한 당신께 꽃향기가 가득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이런 내용을 듣고 있습니다. 자, 우리 LA 문제점 하나, 옆집에서 개들이 짖는 바람에 개가 짖는 바람에 수면 장애 많이 일으키죠. 이제는 개가 너무 심하게 짖으면 시끄럽게 하는 개한테는 그 주인에게 $250 첫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네, 개 키우시는 분들 좀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길거리 지나가다가 개들이 덤벼드는 바람에 혼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개소리 잠재워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재향군인의 부회장, 또 이번에 재향군인 회장 출마하시려고 합니까? 김보경 씨. 네, 그분 와이프 되시는 분이 화가입니다. 파인 아트 가족 약 10명이 그의 그룹으로 그림 전시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지하 아트홀에서. 그래서 작품들이 많이 팔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성격이 좋지 않아서 네, 생략하고, 자, 그럼 김보경 우리 재향군인의 부회장, 이번 회장 출마하시니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나라은행 중앙은행이 통합한다 했는데 결국 통합이 끝났죠. 중앙은행 박인영 능력 있는 분 거치가 주목됩니다. 승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 26일 날, 이달 26일 울타리 선교회 오픈한다고 합니다. 매선 4259 주소지에서 맹시 삼국에서 회장했던 분이 장로가 됐다고 합니다. 네, 맹시 장로가 이사장을 있을 울타리 선교회 11월 26일 날 오전 10시 30분 토요일 날 선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KBC TV 사장 최창준 기자 어제 이렇게 생일 파티가 있었습니다. 네, 만수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조치련 방송인이 만드는 노인신문, 이 노인신문에 보니까 잘 알고 계시죠? 웰케어 정부 지원 혜택이 약 10% 삭감됐다는 뉴스, 네, 반갑지 않은 뉴스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노인 되시는 분들 웰페어 등등 잘 관리해서 밥을 굶는 냉방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 바랍니다. 미국은 천국이죠. 네, 어쨌든 우리는 북한 노스코리아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미국에 와서 따뜻한 방에 미국 정부가 주는 웰페어 등등 혜택 많이 받고 있죠. 감사해야 될 이 아메리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자식들이 생각이 달라. 이런 또 뉴스가 나와있지. 무슨 말이냐. 노인 되시는 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대체로 본 기자의 주문입니다. 대체로 가능하면은 노인 되신 분들, 어머니 아버지들 재산을 가능하면 활동하시는 날까지 보관을 좀 많이 하셨다가 자식들에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한꺼번에 나눠줬다가 자식놈들이 행복을 부리면은 수익성을 올리지 못하고 비즈니스를 망가지면 같이 몰락하기 때문에 아버지 되시는 분들, 어머니 되시는 분들, 노인들 재산 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고, 특히 노인들이 자식들을 상대해서 야 이놈아 니는데 어떻게 남고 짓는데 애기 애한테 생활비도 좀 안 주느냐 소송을 하는 급증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좀 말이 길어지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엘리 한턴이는 어느 노인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백이자 내가 미국에 가서 13년 고생하고 집을 샀다가 집을 팔았다. 50만 불에 그 이름을 아들 이름을 해서 집을 팔았는데 아들놈이 그 돈을 몽땅 해먹고 내놓지 않는다. 나한테 아버지한테 딴 일분도 주지 않는다 해먹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소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자신이 집을 팔아서
아버지가 청소하면서 어머니가 청소하면서 번 돈으로 페이먼하고 집을 샀는데 그 돈을 13년 만에 팔자 그 돈을 50만 불 정도를 받아가지고 아들이 쓱싹 했다? 네, 입맛이 포개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돈이 없다, 돈 좀 달라니까 아들놈이 돈을 주지 않는다 합니다. 네, 사진이 있겠죠? 네. 자, 창립 38주년 기념식 효행상 우리 한미동부재단 이사장 김영, 대장 임성준 씨가 이번 효행상 시상식을 하죠? 네, 보도가 됐습니다. 또 우리 라디오 코리아 서울방송을 서울 라디오 있죠? 2개 방송이 있는데 또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 중앙일보의 3층에서 전파를 발사하고 있는 이 우리 방송 개국했다는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라디오 코리아 원조적인 우리 라디오 코리아 모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자극이 많다 해서 기존 원조격 선배들의 방송이나 언론인들을 조금 부채하는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동포전화를 보니까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양에 두고 온 수술 가방, 네, 오인동 박사, 이분 출신이죠. 네, 이분이 평양에 갔다가 두고 온 수술 가방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봤는데 가슴 아프고 애틋한 사연도 있습니다. 우리 이산가족들 떠난 그 평양 북한 방문을 한 후 눈물 흘리는 이런 스토리들을 볼 때 언제 우리가 통일될 것인지 하나가 될 것인지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 서울에서 온 자동차들 현대 지하차들 많이 있죠. 네, 그 차들이 평균 고급차들은 1억 2천만원 한국 돈으로 약 10만 불이 넘는데 서울에서는 여기서는 약 6만 달러에 판매되고 거래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울에서는 약 10만 불 이상 되는 차가 여기서는 반값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미국에서 차를 사서 서울로 역수출한다? 역수입한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 다음 우리 LA 한의회장이 사인만 하면은 미국 LA 정부에서 준 CRA 자금 190만 달러, 노인센터 노인 건물집에 대한 보조금 190만 달러 받을 수 있는데 사인하지 않자 그 노인센터를 관리하는 팀들이 고소하겠다. 스칼렛 한의회장은 상대 고소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만은 고소하지 말고 현명한 정말 쌍방이 만나서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해결을 해야지 법정에 가게 된다면 오히려 노인센터 이사팀들이 당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LA 한의회장이 사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공동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동안 지출 이익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가 안 되니까 사인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노인센터 이사팀들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입니다. 네, 그 점을 노인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하이아스 팀들 다시 한번 재고 심사해서 우리 미국 정부가 주는 190만 불 CRA 자금 네, 헛되지 않고 서로가 해피엔딩 할 수 있도록 머리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한미동부재단 한인회를 관리하는 동부재단 김영, 그 다음 그 전임자 박영태 재벌, 호텔 재벌입니까? 네, 두 분 제가 방송할 때마다 주문합니다. 두 분 싸우지 마시고, 이제 1년 남았습니까? 끝날 인생이기도 합니다만은, 싸우지 마시고, 서로 안풀하지 마시고, 고자질 하지 말고, 폭로하지 마시고, 서로 손잡고, 서로 함께 LA 한인의 근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네, 싸우지 마십시오. 네, 그 다음, 우리 동양선교회에 아직도 4분 있죠? 강중민 목사가 나간 다음에 부탁을 가려졌는데, 가능하면 목사가 힘이 없더라도 중재해서 상대방들 무리한 요구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고 함께 손잡고 교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주간지에서 보도되고 있죠? 코리아는 뉴스. 오늘 아침 제가 얘기 좀 들었는데, 이게 광고가 나와 있죠. 또 나왔습니다. 한 푼 동안 나오지 않았는데 이 광고를 본 기자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한 번 실수, 두 번 실수, 세 번 실수가 아니고 이런 법적 문제 해결한다는 자가 법무사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교민들 상대로 해서 고성 써주겠다, 돈을 받아먹고 서류를 받아먹고 서류는 돌리지 않고 고성 써주지 않고 법에 제출하지 않고 도리 상대방이 찾아가서 전부를 흘려버리고 이런 악질, 이런 자가 이런 주간지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또는 300불, 500불, 1000불, 2000불을 주고 고소장 등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자는 상습범입니다. 동기자 법정에서 이자에 대한 근거 사실을 통일했듯이 이자는 용서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민 여러분들, 특히 켈레오라는 이 사람 이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이자에 찾아가서 고소장 의뢰를 하면 안 됩니다. 수십 년 이자를 당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둑 피한 강도를 막는다고 이름을 만난 교민들이 본기자의 신자를 만나가지고 피해를 받고 법정에 섰습니다. 의뢰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정당하게 작성 hin적을 자기의 책임을 망각하고 상대방에게 정보를 흘리고 서류를 내놓지 않고 고장 써주지 않고 피해를 주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사실, 이자가 최고한 이자들 몇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동포들에게 이런 못하고 영어 해석이 어렵고 영어 작성을 못한다는 약점을 잡아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사기를 치는 이런 자들, 악질들, 이런 자들은 우리가 언론들이 끝까지 징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경영난을 내가지고 아줌의 돈도 받아가지고 경영하겠다는 이런 발상들 문제 있다. 오늘 본 기자는 지적합니다. 이런 자들이 돈을 한 달에 300~400불 사회 광고를 내놓고 이런 강제를 합니다. 우리 동포들을 기망할 수 있는 이 사실, 이런 사실, 이것을 언론인들이 아무리 광고 비즈니스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학생들은 광고 선전해준다는 이 사실은 같은 동작에서 볼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광고를 제작하는 분들 좀 제어해야 될 것이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상습범죄인 이런 사기범들이 법률 대응을 한다? 네, 법적 문제 해결한다면서 사기를 치는 이런 자들, 악질들, 이것은 공동공익의 틀을 파괴한 이 범죄자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 점을 모두가 유념하고 특히 교민 여러분들 이자에게는 반드시 필히 찾아가서는 안 된다, 만나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 다음 FTA, 우리 찬성하는 보수 세력들이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시위하죠. 총영산 앞에서 한쪽에서는 FTA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지지한다. 서울에서 지지한다는 기자회견을 열리자 미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흡사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볼 때 북한 전략과 유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옛날과 다르다고 말했던 국가정보원들, 네, 옛날과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이런 사태, 한반도 사태, 반미 세력들, 친북 세력들이 중동, 난동을 피우는 이 시간, 대책이 없는 국가정보원들, 당신들은 무엇을 하는 인간들인가, 집단들인가? 오늘 다시 한번 미주통신문 기자는 대한민국과 정부를 향해서 묻는다. 당신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인가? 친북 좌파들을 방치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해결해야 될 것으로 기도했던 좌파 세력 칠대도 못하고 미수에 그친 국가정부원, 당신들이 왜 그런 지에 있는지 나는 회의를 느낀다. 이러한 한반도 상황, 중대참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확립해야 국가정보원들이 이메일 해칭을 했다 해서 수상한 부순한 세력 학자 이메일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구속시키고 고위공직자가 9억 이상 돈을 내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직 대통령들, 국회 공화국을 만연시킨 전직 대통령 일부 그들, 땅굴이 들어와도 북한 노스코리아 땅굴이 치고 들어와도 확인하지 않고 은폐하려는 자들, 당신들은 총체적으로 소급해서 해석할 때 당신들은 모두가 대한민국의 반역자다. 대한민국의 반역자다.
이렇게 균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들의 혼을 짓밟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운 그 정신들을 훼손할 때는 당신들은 하늘로부터 불대락을 만들 것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 방송 여기서 끝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는 이나 안 믿는 자들도 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죠. 가인과 아벨의 사건. 그 이야기 속에 감추어진 오늘 어떤 뜻을 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고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김을 당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갖는데 그 가인 첫째 아들 가인을 낳은 다음에 또 아벨을 낳죠. 그렇게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좀 풀어 나가려고 합니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은 가인은 농사를 짓는 일을 했고, 그러니까 농부죠. 그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후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데 가인이 바치는 제물은 어떤 걸 바쳤습니까? 땅의 것으로, 땅의 소산으로 바쳤고, 또 아벨은 어떻게 했냐면 양 첫 새끼하고 기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제 너무 분하니까 시기와 동생을 질투해서 결국은 아벨을 죽인다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하나의 가정사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보면 아무 뜻이 없죠. 그냥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비밀이 숨겨놓은 어떤 깊숙이 숨겨놓은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창세기 4장의 사건의 이 속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을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안에서 주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내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내가 밝히 이룬다,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많은 것이 감추어놨는데 이 비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드러납니다. 그렇게 그 창세기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을 못하면 창세기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많은 부분이 신약에서 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는가? 그것도 하나님은 또 왜 아벨 제사만 또 연락 받아들이셨는가?
우리 이런 것들이 다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자, 똑같이 자기들의 그 소산으로 바쳤는데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 어느 곳도요, 이 가인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 11서 11장에는 아벨의 제사를 그 하신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벨은요,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더 나은 믿음으로 드렸기에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로운 자라는 그 증거를 얻었다고 합니다. 자, 즉 아벨은요,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의 의롭다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런 하는 자다, 이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6장인가요? 거기 6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시대를 끝낼 때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의인이다, 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아도 의로운 자겠죠. 자, 그러니 분명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가인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적어도요, 가인은